혈당 내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췌장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든든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올라가는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혈당을 내리는 음식을 드시고 영양제까지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혈당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도 췌장 건강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의 장기로 간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간 못지않게 염증이나 암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침묵의 장기가 바로 췌장입니다. 그리고 췌장이라고 하면 관련된 질병을 췌장암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췌장은 기능이 약해지거나 췌장염이 생기면 당 수치를 조절하지 못해 당뇨가 생기고 소화 효소가 포함된 소화액 배출이 힘들어져 소화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는 췌장이지만 췌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요. 췌장은 생각 이상으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췌장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췌장의 역할 중 첫 번째는 췌장액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췌장액은 췌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는 액체로 하루 평균 1.5리터 정도 분비됩니다. 이 액체는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로 구성되어 있는 소화액으로 소화 효소와 함께 탄산수소 나트륨을 함유해 위산을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췌장의 두 번째 역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혈당이 상승하면서 분비되어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나 지방으로 변환시키고 식후 고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고, 반대로 글루카곤은 혈당이 낮아지면 분비되어 간에서 글리코겐을 분해시켜 혈당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런 췌장에 문제가 생길 시에는 여러가지 질병들이 발생하는데요. 여러 질병들 중 하나는 당뇨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소화된 후 포도당의 형태로 분해되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과 함께 혈관을 따라다니며 포도당을 흡수시킵니다. 이는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이 있고, 인슐린을 만들기는 하지만 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췌장에서 생성된 소화효소가 십이지장에 도달하기 전에 췌장에서 미리 작용하게 되면 췌장 조직 자체를 소화시키게 되는데, 소화되며 손상된 췌장 조직은 염증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췌장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췌장염은 다시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으로 나뉘게 되는데, 급성 췌장염은 췌장의 구조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나 만성 췌장염은 췌장의 구조와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장기 중 췌장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작아 특히 췌장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서양인과 같은 체형과 체질량 지수를 가진 경우도 한국인이 당뇨병에 걸릴 우려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췌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을까요? 먼저 췌장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췌장암 발병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양제나 보충제를 통한 엽산 섭취가 아닌 음식을 통한 엽산의 섭취량이 35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집단이 200마이크로그램 이하인 집단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률이 75%로 매우 큰 비율로 낮았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엽산 보충제로는 이와 같은 췌장암 발생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충제 없이 이 많은 양의 엽산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딸기, 키위와 같은 과일과 시금치, 상추와 같은 푸른 채소를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만 섭취해 주시면 충분히 권장량을 충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엽산은 열에 의해 쉽게 소실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드시는 것이 엽산을 제대로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딸기를 섭취하는 것은 췌장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건강에 도움되는 성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딸기 속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완화, 피로 해소, 감기 치료, 피부 미백 등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인데 일반적으로 딸기의 비타민C 함량은 100g당 81mg으로 8개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딸기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피로, 스트레스가 쌓여 생기는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딸기를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씻을 때 30초 이상 물에 담그면 안 됩니다. 비타민C는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으므로 오래 담가두면 비타민C가 흘러나오고 단맛도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 딸기 꼭지는 다 씻고 나서 잘라내야 합니다. 꼭지를 떼어낸 후 씻으면 비타민C가 쉽게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췌장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너무나 익숙하고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익숙해서인지 마늘을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꾸준히 마늘을 먹는 분을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수많은 마늘의 좋은 효능들에 더해 오늘 췌장에도 좋은 이유들에 대한 정보 알아가시고 지금부터 꾸준히 마늘을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마늘, 파, 양파와 같은 파속식물에는 황아르기닌,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성분들이 췌장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험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췌장암 비율이 54% 정도 낮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췌장세포를 자극하여 췌장을 강화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이 외에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산화질소의 합성을 자극하고 혈압을 높이는 안지오텐신이의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이러한 작용은 건강한 혈류와 혈압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향균 작용을 하는 항생제이고 면역 체계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건강에 매우 이로운 이 알리신 성분은 생마늘 그 자체로는 나오지 않고 으깨거나 다질 때 마늘의 알리나제와 알린이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됩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연구진의 마늘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을 요리할 때 으깬 후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사용하는 것이 효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리신 성분이 매운 성분이라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늘을 삶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을 가열하면 알리신 성분은 감소하게 되지만 활성산소를 줄이는 폴리페놀과 항균, 항암 효과를 가진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리고 알리신도 마늘의 주요 성분이지만 그에 못지않는 항암 효과를 가진 S알리시스테인이 마늘을 삶으면 많이 생성됩니다. 실제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가 끓이기, 데치기, 전자레인지에 데우기에 따른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 삶은 마늘에서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끓는 물에 60분간 삶았을 때 그 함량이 생마늘의 4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위가 건강하신 분들은 마늘을 다져 10분간 놓았다 드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마늘을 삶아 드시면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호에 맞게 건강에 좋은 마늘을 꾸준히 드신다면 건강한 몸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췌장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를 많이 섭취한 사람의 췌장암 발병률이 23% 정도로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퀘르세틴, 캠페롤, 미리세틴 이 세 가지 플라보노를 대상으로 췌장암 예방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시금치에 함유된 캠페롤 성분이 췌장암 예방 효과에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캠페롤 성분은 췌장암은 물론 심장병을 예방하고 지방질에 대한 산화 억제 작용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를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식단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평소 흡연하는 사람들은 시금치를 필수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흡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금치는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10가지 음식에도 포함됩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어와 비타민C 함량이 다른 채소들보다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악성빈혈을 예방해주는 엽산과 철분뿐만 아니라 뼈에 도움이 되는 칼슘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카르티노이드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폐암 발생률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겨울철 시금치를 드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이 당도도 더욱 높고 향이 진하며 맛도 좋으며 시금치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철분, 비타민,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금치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의 함량이 높아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수산칼슘염을 만듭니다. 이 수산칼슘염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뭉쳐 신장 결석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 결석을 일으키는 싱아산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하게 먹게 되면 요로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의 상담 후 시금치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면 침묵의 장기 췌장은 건강이 나빠지면 돌이킬 수 없기에 췌장에 좋은 음식인 딸기, 마늘, 시금치로 건강을 챙겨야 하고 마늘은 위가 약하다면 푹 삶아서 드셔야 하고 위가 약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진 후 10분 뒤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겨울 시금치가 더욱 영양소가 풍부하고 시금치의 옥살산 때문에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데쳐서 먹어야 하며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의 상담 후에 섭취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음식들은 한번 먹는 것이라면 어떻게 먹어도 상관없지만 꾸준히 먹는다면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더욱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주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 건강은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